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녀석이고 실제로 타보니까 기대 그 이상을 충족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미국 머슬카의 상징이죠. 포드 머스탱, 그 중에서도 5.0 GT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V형 8기통 자연흡기 대배기량.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들만 들어도 벌써 게임 끝이죠. 과연 이 녀석 어떤 능력과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재미를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기 사운드 먼저 듣고 가시죠. 먼저 포드 머스탱, 이 60년간 미국산 스포츠카를 대표한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단 한 번도 공장의 라인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스포츠카입니다. 독일산, 특히 유럽에 날고 긴다는 스포츠카가 끊임없이 해를 거듭할수록 쏟아져 나왔지만 머스탱은 언제나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죠. 이런 부분에서 벌써 헤리티지 먹고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외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6세대 머스탱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큰 틀에서는 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야, 6세대랑 7세대랑 뭐가 달라졌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를 살펴보면 그래도 꽤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헤드램프를 꼽을 것 같아요. 더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3분할 형식으로 더 명확한 인상을 전달해 주죠.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방향지시등이에요. 스르륵 스르륵 타입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순차점등 되면서 스르륵 켜지잖아요. 이 녀석은 한 번에 다 켜진 다음에 스르륵 줄어듭니다. 앞모습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을 잘 전달해 준다. 그리고 뒤쪽에 리어 램프는 역시 이제는 머스탱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 됐죠. 빨간 색깔 방향지시등 한미 FTA 조약으로 불법 아닙니다. 충분히 그대로 수입이 되는 방식이고요. 빨간색 점등이 순차적으로 켜지는 멋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인상을 잘 전달해 줘요. 이 녀석은 고성능 GT 트림답게 앞범퍼 쪽에 조금 더 공기 흡입구 역할을 하는 구멍들이 큼직큼직하게 뚫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닛 정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에어덕트가 뚫어져 있는데 실제로 다 통합니다. 엔진의 열을 빠르게 식히기 위한 정말 머슬카다운 하나의 멋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옆모습은 머슬카의 전형적인 디자인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특히 각을 많이 사용해서 약간 듬직하면서도 근육질의 모습을 표현해냈어요. 부드럽고 완만하게 이어지면서 볼륨감을 강조한 유럽 차들의 쿠페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죠. 저는 오히려 이 머스탱의 느낌 정말 남자답고 훌륭하고 좋습니다. 휠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 독일 차들 스포츠카 보세요. 인치수도 크고 무언가 세련되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다듬어 놓았잖아요. 머스탱은 아닙니다. 온전히 내구성에 강조한, 그러면서도 디자인적으로 크게 해치지 않고 안쪽에 빨간색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전체적으로 머스탱만 소화해낼 수 있는 아주 섬세하면서도 꽤나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이 운전자로 하여금 또 한 번 자부심을 높이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는 꽤나 인상적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부분 헤리티지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몇몇의 포인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거 변속 레버 길쭉하게 툭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아주 멋있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당연히 기계식 사이드는 아닙니다.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이긴 하지만 모양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옛것을 그래도 잘 이어받았다라는 점은 충분히 마음에 들고요. 송풍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차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형태이죠. 어딘가 모르게 투박한 느낌도 있지만 머스탱이니까 충분히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장식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버튼들도 어딘가 모르게 무심한 듯 툭툭 넣은 느낌이지만 머스탱이니까 이마저도 충분히 멋있게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당연히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시인성 무척 마음에 들고 이 안쪽을 채우는 그래픽이 끝내줍니다. 주행 모드뿐만 아니라 각 주행 모드별 계기판의 형태, 그리고 마이 머스탱 모드로 갔을 때 이런 선명함 정말 뛰어났어요. 언리얼의 엔진을 그대로 탑재를 했는데 이 게이밍 엔진 프로그램을 자동차 계기판 화면으로 구현을 하니까 훨씬 더 색다르면서도 더 만족감을 높이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화면 안에서는 눌러볼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포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좀 그랬잖아요. 뭐 한글 지원도 약간 잘 안 되고, 이번에는 완벽히 다 세팅을 마친 모습입니다. 큼직큼직하게 표현을 해놔서 주행 중의 시인성도 충분히 마음에 들고 공조장치의 이런 그래픽도 꽤나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일 형식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 아낌없이 즉각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애플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너무나 원활히 잘 작동이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좋았던 점이 애플 카플레이를 딱 실행시켰을 때 전체 화면을 쓰지 않고 한 4분의 1 정도는 별도의 이 자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조작할 수 있는 팝업을 띄워 놓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행 중에 즉각적으로 확인할 때는 참 마음에 들었던 구성 같아요. 아래쪽에는 정말 간단한 즐겨찾기 버튼들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시동 버튼, 볼륨 버튼 뿐만 아니라 비상등이라든지 공조장치, 성의 제거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말 모양의 버튼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딱 누르면 마이 머스탱 모드로 딱 넘어가는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각종 아이콘들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집니다. 먼저 배기 총 4단계로 위치해져 있고 여기에 트랙 앱이라든지 보조 게이지, 클러스터 테마까지도 즉각적으로 바꿀 수가 있죠. 지금 잠깐 차가 멈췄기 때문에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클러스터 테마에 누르면 폭스 베이비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의 머스탱 계기판을 그래픽으로 재현한 게 있습니다. 딱 눌러주면 살짝 색 빠진 요런 형태, 특히 야간 주행 들어가면 약간 형광색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요거 굉장히 멋있어요. 언리얼 3D 엔진이 주는 그 행복감도 있지만 저는 이 모드로 두고 계속 주행을 이어나갔을 정도이거든요. 이렇게 꽤나 센스 있는 재미까지 갖춘 게 요즘의 미국 차입니다. 바로 포드 머스탱 말이죠. 수납 공간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쿠페치고는 나름 알차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큼직하게 위치해져 있고 도어 패널의 수납도 뭐 라이벌과 비교하면 그냥 조금 수긍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역시 미국답죠. 1열의 거주 공간은 꽤 마음에 드는데 2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냥 가방 놓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합니다. 성인이 온전히 앉기에는 이 머리 높이라든지 무릎 공간도 쉽게 나오지는 않아서 단거리 이동에만 아주 잠깐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반대로 트렁크 공간은 꽤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열리는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다음에 안쪽으로도 꽤나 깊숙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물론 전동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트렁크의 사이즈 자체가 막 SUV처럼 엄청 높게 열리는 건 아니니까 크게 단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보입니다. 바로 소재인데요. 탄소 섬유 느낌을 낸 이런 몇 가지의 소재들이 엄청나게 고급스럽거나 하지는 않아요.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시트인데 시트의 착좌감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상당히 넓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 볼스터 잡아주는 능력은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 시트를 보면 전형적인 미국산 스포츠카임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실내외는 간단히 이 정도로만 보기로 하고, 이 녀석의 진짜 가치는 바로 주행에서 나오거든요. 주행에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감성 하나로 먹고 들어가는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또 느낌인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포드 머스탱 GT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V형 8기통 5.0L 자연흡기 방식,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최고 출력이 493마력, 최대 토크가 57kg/를 보여주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단은 요즘 정말 보기 힘든 8기통 자연흡기 대배기량 엔진을 넣어줬다. 그런데 솔직히 가속이라든지 무언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리뷰를 하기보다는 감성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머스탱 GT는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운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노멀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사운드를 완전히 끌 수도 있고 지금은 1단계만 켜놓은 상황인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내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매우 커요. 요즘 차들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사운드가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사운드를 높일 수도 있어요. S라고 쓰여져 있죠. 배기 모양. 이거 한번 누르면 거의 2배 이상 증폭이 되거든요. 요 느낌. 제가 굳이 뭐 리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운드 먼저 들으시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소리 기가 막힙니다. 미국산 고성 스포츠카는 이렇게 타는 거야 라는 거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소리에서 말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체커기 모양이 있는 배기 사운드가 있거든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와, 일단 RPM 자체가 레드존 부근에서 계속 머뭅니다. 여기서부터 상당히 멋있는데 이에 따른 배기 사운드가 진짜 심장을 자극하네요. 엄청나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터널까지 만나게 되죠. 이러면 소리가 더욱 크게 증폭이 되는데 단수를 일부러 조금 낮춰볼게요. 와, 진짜
이게 한국 도로 같지가 않아요. 이 배기 사운드 듣고 운전하는 순간만 놓고 보면 미국 어딘가 황무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터널을 탈출하면서 다시 가속 페달 쭉. 와,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인증받았지? 2024년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기가 막히네요. 일단 가속이라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나가고, 특히 자연흡기 특유의 정말 끊김없이 한 번에 쫙 속도를 올려주는 요 엔진 회전수의 감각이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10단 자동 변속기, 물론 다단화가 많이 되어져 있지만 기어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느낌은 독일 차들과 비교하면 조금은 여유롭게 가져가는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쉽냐? 아닙니다. 엔진의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변속기에서 조금의 늘어지는 현상을 그냥 엔진 힘으로 다 커버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한 이 배기량에서 나오는 파워를 지녔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의 움직임이나 반응도 유럽 차들의 그 직결감 있고 무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물리는 이런 쪽이랑은 조금 달라요. 지금 빠르게 고속 코너를 통과하고 있음에도 어딘가 모르게 살짝 날것의 티가 납니다. 물론 마그네틱 라이드 댐핑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지능적으로 노면을 읽고 최적의 이 주행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는 기세시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져 있지만, 글쎄요, 조금 더 아직까지는 라이벌 대비 날것의 성격이 더 강하게 흘러나옵니다. 와,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 5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오로지 뒷바퀴로만 다 전달을 하잖아요. 와, 이 어마어마한 사운드라든지 감성에 취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로지 운전자의 실력을 판단하고 테스트하게끔 만드는 차가 포드 머스탱 GT입니다. 더욱이 뭐 포르쉐라든지 BMW M, 벤츠 AMG, 아우디 RS 같이 너무나 지능화되어져 있고 운전자의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게 완벽을 그리는 그런 요즘의 독일 차와는 확실히 다른 성격이라서 더 강하게 끌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 바로 핸들링에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반응이 미국 차 하면 뭐 어딘가 모르게 조금 헐렁할 것 같고 좀 별로지 않을까라는 생각 완전히 지웁니다. 생각보다 너무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정교하게 찔러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와 함께 트랙 주행에서 스티어링 휠 감도에 맞춰서 잘 연마를 하다 보면 운전 실력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중속에서 빠르게 차선 변경을 딱 이어나갈 때 이 차의 움직임, 강성이라는 부분도 예전 머스탱과 비교하면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만족스러운 핸들링과 합을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이 사운드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녀석은 소리가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무언가 막 머리를 뒤로 땡기면서 엄청나게 빠른 박진감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물론 충분히 빠른 속도긴 하지만 그보다도 그냥 속도를 꾸준히 올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느끼는 감성 포인트가 이 차는 8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놀라웠던 부분이 바로 섬세함입니다. 먼저 풀 디지털 계기판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를 표시해 놨어요. 타이어 공기압, 연비, 트랙 컴퓨터 기본이지만 여기 게이지 세부 정보라 그래서 엔진 오일이라든지 변속기, 엑셀 오일 온도를 일일이 다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라이벌 차들도 좀 있다 쳐요. 한 단계 더 내려가면 흡기 공기의 현재 온도, 공기와 연료 비율, 심지어 진공 압력까지도 실시간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매우 놀랍죠?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센터 패시아 정 가운데 모니터로 보면 보조 게이지란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횡집값 뿐만 아니라 각종 전압이라든지 모든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잘 표현을 해놨어요. 미국 차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저는 무척 마음에 든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를 가지고 트랙을 주행을 한다면 이 각종 모든 기능들이 다 소중한 자료가 되고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쉽게 디지털로 표현해서 보여준다 라는 거는 진짜 많이 섬세해졌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특히 마이 머스탱에서 트랙 앱을 이용해서 내 차에 실제 랩 타임을 잴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차는 후륜 구동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들어진 사이드도 있습니다. 잡아 당기면 뒤쪽을 잠그면서 완벽히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운전 재미만큼은 머스탱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주행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독일 차, 특히 유럽 차들과 비교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헐렁해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날것의 성격이 머스탱이기 때문에 전혀 단점으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을 꼽자라면 그냥 몇 가지 소소한 뭐 사이드 미러가 좀 너무 작다라는 점,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 빵이 엄청 큽니다. 높이는 1.4m 밖에 안 되는데 너비가 거의 2m에 가깝기 때문에 주차를 한다든지, 지금도 차선 하나 꽉 물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실생활 주행에서의 조금 이 차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정도가 아쉽지, 주행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 특히 2024년 너무나도 조용한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는 이 마당에 아직도 V8 5.0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자연흡기 대배기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꾸준히 만들어내주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감사하네요. 마지막으로 포드 머스탱 GT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녀석 7,990만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컨버터블로 가면 이제 8,000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전세대 머스탱 GT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약간 조금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고성능 미국차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신형 머스탱 GT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가 금액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서 V8 자연흡기 대배기량 엔진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사는 차가 이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완전 변경이고 워낙 또 많은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가격 인상도, 그리고 환차가 있죠. 환율이 많이 올라서 포드 코리아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많은 고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가격을 떠나서 이 녀석은 진짜 라이벌이 이제 없어요. 독보적인 차예요. 그만큼 장단점을 논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산 머슬카의 향기를 아직도 갖고 있고요. 이런 차를 원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와인딩 로드나 코너를 공략해서 랩타임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구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풍부한 배기량, 그리고 이 성능을 바탕으로 직진 그리고 장거리를 쭉쭉 내려갈 때 큰 만족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빠르게 달리지 않더라도 사운드라든지 이 차 갖고 있는 이 감성 자체를 즐길 줄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입하면 매우 만족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트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를 가지고 1분 1초를 줄이기 위해서 미친듯이 때려 밟기보다는 코너를 공략하고 고속 아니면 고저차를 이용하는 그 다양한 트랙의 조건을 최대한 즐기면서 재미있게 타기 위해서 서킷을 간다면 이 녀석은 훌륭한 교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포드 머스탱 GT를 만나봤고요. 진짜 상남자 미국차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멋진 디자인을 바탕으로 배기 사운드, 내가 정말 이 차와 함께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다 하면 머스탱 GT, 아주 매력적인 차 한 대가 대한민국 도로를 또 달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